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3 국어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온양 신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중3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죠. 기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수업과 과제 같은 것을 친구들이 따라주면 되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어서와 충남 온라인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수업을 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 생방송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화요일은 국어는 2교시에 2시 55분부터 시작하고 목요일은 1교시에 1시 5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학 후에 학교 수업 출석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있다면 주로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만나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수업과 관련된 말을 될 수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고운 말을 씁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말을 계속 도배하는 친구들은 관리자분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하거나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댓글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우리 수업 저작권과 초상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오늘 아마 개학식 하면서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이 수업은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활용을 해야 되고 제3자에게 다른 용도로 캡처하거나 촬영하거나 유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튼튼한 나의 몸을 잘 지켜서 지키기 위해서 외출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개학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댓글들 그리고 피드백들 선생님이랑 같이 짚으면서 친구들 댓글 보면 선생님이 안내가 좀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노래가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선생님 낭송할 때 이제 저작권 없는 그런 그 유튜브 라이브러리 곡이 채널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친구들한테 송출을 했는데요. 도월 친구가 계속해서 부금의 제목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제발 저 수업 끝날 때까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 부금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스쿨 히어로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심미적인 인식과 체험을 파악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돌아보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친구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계해서 감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카소 친구 보면 와 진짜 학교 엄청 가고 싶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언제 나온 거냐면 우리가 개학이라는 송학중 친구의 모방시를 같이 감상을 했었죠. 그것에 대한 감상평을 이렇게 달아준 거고요. 그리고 마동식 친구 눈물 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니 버밀리언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 관대에서 이틀에 한 번 1시간 동안 컴퓨터를 하게 하시고 피방도 자유롭게 보내주신다. 내가 잘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그 취지로 댓글을 달아줬는데 이것은 우리 몰겜을 할 때 2가지 경우의 수라는 그 시를 감상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리버풀 무패 우승. 저 시 학교에 있는 거 봤는데 우리 학교 시인 것 같다. 시집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선생님 그때 소개를 못 해준 것 같은데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라는 시집에 담겨있는 선생님이 실려있는 시를 같이 본 건데요.
감상을 한 건데 이건 봉황중, 공주에 있는 학교죠. 봉황중학교 친구들이 지은 시를 모은 거고 최은숙 선생님이라는 국어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지도를 해주신 겁니다. 선생님도 이 영향을 받고 친구들하고 같이 시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시인데요. 이 표제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 친구들 보이나요?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시. 이게 보이는 친구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겠죠. 이런 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보면서 청소년 시들 요즘에 출판되고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한번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친구 잘 보이네요. 히히라고 하네요. 준혁이도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공부기계라는 시를 읽을 때 친구들이 제일 공감을 많이 했어요. 공부기계라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많은 친구들이 잘 찾아줬고 또한 앞뒤가 똑같은 친구처럼 나는 아직 내가 공부기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과제를 이제 우리 시즌2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이 다 2가지씩 제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의 수업과 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부담이 될까 봐 과제를 수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굉장히 제출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오늘도 영상 밑에 보면 그 구글 그 문서를 보낼 수 있는 설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를 거기다가 남겨놨어요. 거기를 접속을 해서 오늘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친구들이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인간이 친구가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시 써가지고 올렸는데요. 계속 저 모방시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3작품밖에 못 소개시켜 줬는데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그 인간이 친구 지금 계속 이응 키읔 친구가 선생님 학습 내용 정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했는데 지금 학습 내용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같이 심리적 체험이 담긴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런 인식이나 체험을 담아서 창작도 하고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 자체가 어떤 소통의 활동이다 이런 것을 아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인간의 친구의 그 시를 같이 선생님 낭송해 줄게요. 내가 그의 첫 장을 펼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책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첫 장을 펼쳤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소설이 되었다. 내가 그의 첫 장을 펼쳐준 것처럼 나의 이 제목과 표지에 알맞는 누가 나의 첫 장을 펼쳐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소설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권의 소설이 되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또 인간의 친구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온라인 개학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접속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한테 모방시를 참여를 해줬던 친구들 명단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3작품밖에 그 친구들 소개 못 해줬지만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 선생님이 안내를 할게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문장의 짜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성취 기준은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장의 짜임이라는 단원이 없는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비슷한 학습 목표가 있는 단원을 펴서 우리 공부할 때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성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품사에 대해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품사는 뭐였을까요? 품사. 자,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인데 3, 4, 2, 8 전준호 친구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이런 것들 연아미 친구 8품사라고 했는데 영어가 8품사고 국어는 9품사입니다. 우리 조금 이제 영어랑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5개념들 오늘 잡아가면서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일정한 기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입니다. 그런 품사를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볼 건데 보기 볼게요. 여기 선생님 단어를 제시를 했죠. 정말, 말하다, 꽃, 아름답다, 그것, 이가, 헌, 둘, 어머나 이 단어들을 선생님이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눈 걸까요? 선생님 친구들의 댓글을 한번 기다리면서 읽어볼게요. 선생님 말하다 아름답다를 한 가지 종류로 그리고 정말 꽃 그것 이가 헌둘 어머나를 또 한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의유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 행동과 행동이 아닌 것. 동사. 조금 친구들이 유사한 쪽으로 지금 비슷한 기억을 잘 살려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쪽으로 아직 다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 그 품사를 맞추는 것부터 하고 있네요. 자, 두 가지로 꾸며주는 거, 꾸며주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과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로 나눈 겁니다. 아까 그래서 용언, 동사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했는데 형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말하다, 말하고, 말하니 아름다워, 아름답고 이렇게처럼 우리 단어의 그 서술어 이런 용언들의 뒷부분 어미를 우리가 뒷부분 어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는 거. 현빈이 불변어 가변어라고 했는데 줄이면은 불변어 가변어 맞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 활용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꽃, 그것, 둘. 얘네들은 우리 뭐뭐 언으로 끝나는 말들 있었죠. 뭐뭐 언으로 끝나는 말들. 주로 주어나 목적어처럼 문장에서 주체가 된다 해서 우리 무슨 언이라고 했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좀 기다려 볼까요? 네, 프로페인 친구 체언 맞습니다. 네, 체언이라고 했죠.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면. 그럼 헌 정말 언으로 끝나는 말 우리 찾는 거예요. 헌 정말처럼 주로 다른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을 이렇게 꾸며준 거, 다른 단어들, 체언이나 용언 같은 거 꾸며주는 것을 우리 무슨 언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가까운데 네, 수식언입니다. 꾸며준다를 우리가 한자로 하면 수식한다라고도 하죠. 수식언입니다. 그리고 이 가처럼 문장에서 어떤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이런 단어들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무슨 언일까요? 힌트는 관계입니다. 관계. 선생님 조금 빠른가요? 친구들이 바로 4부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기능에 따라 일단 분류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네, 도니 버밀리언 친구 관계연 맞습니다. 네, 친구들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어렵죠.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우고 아마 친구들 다 학습을 했던 건데, 네, 어렵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봐야 이게 바탕이 되어야 우리 문장 성분을 잘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사를 다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나처럼 문장에서 다른 것과 특별한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네, 맞습니다. 독립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주어의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는 것을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어는 구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품사에 맞게 다시 품사를 하나하나씩 단어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의미에 따라 분석을 한다고 했지요. 자, 꽃은 품사가 뭘까요? 꽃은 품사가 뭘까요? 조금 선생님 기다려 볼까요? 꽃은 품사가 뭘까요? 뭐뭐사로 끝나는 거 이제 지금 해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네, 명사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그것.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낸다 해서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낸다 해서 맞습니다. 예현 친구 대명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면서 어떤 주어 역할을 하는 이런 품사는 수를 나타내는 거, 네, 수사입니다. 수사. 그리고 헌, 신발처럼 신발이라는 어떤 체언을 꾸며주는 그런 품사는 뭐였죠? 헌, 신발. 헌, 신발. 네, 우리 헌 신발처럼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네, 관형사였습니다. 관형사.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 정말 맵다, 정말 빠르다 이런 것처럼 우리 용언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수식을 주로 해주는 것은 뭘까요? 맞습니다. 부사 잘 기억하고 있네요, 친구들. 인간이 친구 왔네요. 오늘 조금 접속이 늦었나 봐요. 자, 그리고 아까 관계어는 우리 조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머나처럼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데 어떤 부름이나 응답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품사를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언 중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 서술해 주는 것은 동사였고 그리고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서술해 주는 단어는 형용사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아주 자유학기제 하면서 품사를 이렇게 배웠었을 텐데 그때 내용들을 보통 시험을 잘 보지를 않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더 암기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바탕으로 해야 문장의 성분에 대한 이해까지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 자,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이었고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단어는 대명사, 수량, 순서 같은 수를 나타내는 단어 수사,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형용사,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 부사, 문법적인 체언 뒤에 바로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 특별한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혜진이는 노래만 잘한다. 혜진이는 노래도 잘한다 하면 우리가 다른 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것과 다른 것은 하지 못하는데 이것만 잘하는 것과 이 만과 도 이 차이 하나로 우리가 뜻이 달라지죠. 이런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가 있고 또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감탄사 해서 국어는
구품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영어하고 헷갈려서 팔품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국어 구품사 얘기를 정리를 해봤고요. 은랑이 친구 너무 빠르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오늘은 본시 차시가 이것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동영상 다시 탑재가 되면 꼭 복습을 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문장 성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문장 성분을 설명하다 보면 그 품사에 대한 그 얘기를 선생님이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그 개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여러 개념들을 혼재해서 친구들이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장 그 소년이 소녀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문장 같이 볼까요? 네, 이거를 선생님이 품사를 분석할 때는 단어를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품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나눠 놓으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형사, 소녀는 명사, 이는 조사, 나는 대명사, 를은 조사, 정말은 부사, 사랑한다는 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 우리 이제 차근차근 배울 건데 지금은 선생님 설명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문장 성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것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 어절 단위로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면 되고 그는 관형어가 되고 소년이는 주어가 되고 나를은 목적어가 되고 정말은 부사어가 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친구들이 영어에서도 이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뭐 주어, 서술어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 알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배우고 올라왔다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구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문장 성분이라고 했는데 문장은 무엇이냐? 문장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그럼 무엇이냐면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장의 기본 구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이거 무슨 꽃이에요, 친구들? 무슨 꽃이에요? 은서 바보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꽃이죠? 이 사진. 와, 벚꽃 예쁘다. 네, 벚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선생님도 출장으로 오면서 이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벚꽃을 보면서 오곤 하는데 이렇게 세 문장을 친구들에게 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벚꽃이 피었다, 봄바람이 따뜻하다, 나는 펭귄이다. 네, 한번 주어 찾아볼까요? 벚꽃이 피었다에서는 나는 하나 찾았네요. 네, 벚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문장 성분은 이 띄어쓰기 단위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벚꽃이, 봄바람이, 나는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피었다, 따뜻하다, 펭귄이다는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네, 잘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벚꽃이 피었다에서의 벚꽃이 그리고 봄바람이 따뜻하다에서의 봄바람이 나는 펭귄이다에서의 나는처럼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주어라고 하고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찾으면 됩니다.
그럼 서술어를 볼까요? 서술어. 서술어는 주로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하다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 어찌하다와 같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세 번째, 무엇이다와 같이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 그럼 피었다는 어떠하다일까요? 어찌하다일까? 무엇이다일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친구들 댓글을 한번 선생님 기다려 볼게요. 일단 피었다부터 할까요? 피었다? 그렇죠. 대상의 병준이 친구 지금 잘 올려주고 있네요. 네. 피었다는 이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따뜻하다는 그럼 무엇일까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좀 기다려 볼까요? 네, 따뜻하다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떠하다입니다. 그리고 펭귄이다는 어떤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고 문장에서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문장의 주성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개학을 기다린다. 나는 유튜버가 되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지금 어쨌든 충남교육청 안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하게 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는 학생이 아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학생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우리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 선생님은 개학 기다린다 해서 주어는 뭘까요?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유튜버가 되었다 해서의 주어. 그리고 혜진이는 학생이 아니다 해서의 주어. 그쵸. 지금 병준이 친구 잘 찾아줬네요. 선생님은, 나는, 혜진이는 이것이 문장에서의 주어들이죠. 자, 그러면 서술어 찾아볼까요?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술어 같다 했는데 우리 띄어쓰기 단위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까지는 아니고 뭐가 더 남아있긴 하죠. 네, 기다린다, 되었다,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칠하는 애들은 개학을 유튜버가 학생이 이 성분들은 선생님이 생략하면 이 문장의 뜻이 온전하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이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약간 비문처럼 되기도 하죠. 잘못된 문장처럼 되기도 하죠. 혜진이는 아니다. 나는 되었다. 선생님은 기다린다. 선생님 기다린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완벽하지 않고 표현하려는 의도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성분들 지금 선생님이 아까 별도로 표시해놨던 이 성분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되는데 먼저 개학을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 그래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요. 또 유튜버가 여기 누가 무엇이 되었다 해서 이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 학생이 아니다 해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데 되다 아니다 앞에서 오는 거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필수 성분이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필수 성분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문장 성분 중에 보어라고 하고 문장의 주 성분은 이것처럼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다음 문장 볼까요? 나는 헌 신발을 버렸다. 그는 학교의 풍경을 좋아한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다. 우리나라 마스크가 좋다.
여기에서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체언은 뭐였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죠.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헌 신발을 버렸다 해서 신발을 꾸며주고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발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헌이 있죠, 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풍경을 좋아한다 해서 풍경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풍경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선생님 얘기한다고 했죠. 네, 학교의 지혜, 한율, 펜, 살핌 친구들 다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다. 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피는입니다. 피는. 그리고 우리나라 마스크가 좋다 해서 마스크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죠.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나는 헌 신발을 버렸다처럼 원래 관용사라는 품사 자체가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지요. 이렇게 관용사 형태가 그대로 체언을 꾸며주는 말로 쓰일 때도 있고, 두 번째, 체언에다가 학교라는 것처럼 체언에다가 체언 플러스 의라는 조사가 붙어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다와 같은 용언에다가 우리 관용사가 아닌데 관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어미, 관용사형 어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체언 자체가 체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관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네, TR092 친구 이해 잘 돼요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부사어 보겠습니다. 부사어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볼게요. 먼저 그 좋아한다라는 그런 용언을 가장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용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부사어가 어떤 것들을 꾸며주는지 우리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고 우리가 부사가 외웠다고 했으니까 용언을 꾸며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용언을 이렇게 수식해 주기도 하고, 정말 빨리, 여기서 빨리가 바로 이것도 역시 부사어인데 이렇게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겨우 1시간이 지났다. 우리 이게 한이 무슨 품사인지 알아요, 친구? 한이 무슨 품사일까요? 수사일까? 관용사일까? 선생님 조금 기다려볼까요, 친구들? 네, 준혁이도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한이 뭘까요? 관용사일까? 수사일까요? 지금 친구들 수사, 왜냐하면 수를 나타내니까 수사 했잖아. 하지만 우리가 수를 나타낸다고 무조건 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겨우가 이렇게 관형사,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제발 계약했으면 좋겠다 처럼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역할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불어서 우리가 부사어의 형태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역시나 부사어 역시 부사라는 그 품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참 멋있다. 우리 이따가 아마 체육 교과가 3학년이 아니라 다른 학년인가요? 체육 선생님들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체육 선생님이 참 멋있다 에서 그런 그 참처럼 부사 자체가 부사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요즘 거리에 사람들 많이 없죠. 네, 이런 것처럼 체언, 거리에다가 조사, 에서 등등을 붙여서 우리 부사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예쁘게 웃는다. 이것처럼 예쁘다라는 용언에다가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어미, 부사형 어미를 붙여서
부사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했는데 어려워요. 이거 한 번 들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암기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가져야 자신의 것이 되지.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한번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주로 용어는 수식하면서 관형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혜진아, 고양이가 참 예쁘다. 선생님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참 예쁘다. 거기 혜진아라는 성분. 그리고 부르는 거죠. 네,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응답하는 거. 우와, 문법이 정말 쉬워요. 문법이 정말 쉬워요라고 선생님 예시는 써놨는데 국어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제 우와, 감탄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생략해도 우리가 문장의 뜻이 온전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긴밀하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략하고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의 그 문장의 독립 성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시간 배운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빠르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자, 우와, 너는 고양이를 키워에서 우와는 품사가 문장 성분이 뭘까요? 우와, 그렇죠. 독립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너는 뭘까요? 너는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그쵸? 주어죠, 주어. 그리고 고양이를은 뭘까요? 고양이를. 네, 주어의 동작의 어떤 대상이 되는 목적어입니다. 키우다, 키워는. 네, 병준 친구 잘 정리해서 올려줬네요. 네. 서술어입니다. 지금 그런데 약간 이제 품사하고 지금 문장 성분하고 혼동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장 성분은 뭐뭐어로 끝납니다. 품사는 뭐뭐사로 끝나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에서 나는은 주어. 그러면 음식을은 목적어. 맛있게는 뭘까요? 맛있게 한번 기다려 볼까요? 맛있게.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네요.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 성분. 먹었다는 용언인데, 네, 맞습니다. 부사어입니다. 부사라고만 쓰면 그건 품사이니까 부사어라고 적어줘야 돼요. 먹었다는 서술어입니다. 엄마가 동생의 옷을 옷장에 넣었다 보겠습니다. 네, 좀 쉬울 수 있는 건 선생님 바로바로 할게요. 엄마가는 그렇죠. 주어입니다. 동생의는 뭘까요? 동생의. 선생님 좀 기다려 볼게요. 동생의. 동생이란 체언에다가 의라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옷이라는 체언을 또 꾸며주고 있네요. 네, 병주인 친구 체언 플러스 조사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어일까요? 네, 무슨 어일까요? 자, 체언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형어가 되겠죠. 네, 옷을은 목적어고 옥장에는 넣다라는 서술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어, 넣었다, 서술어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지금 문장만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댓글에 친구들 응답 오는 거 좀 더 기다려주고 싶은데 오늘 조금 빠르게 나간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선생님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요. 자, 오늘 과제 제시를 해줄게요. 오늘 과제는 오늘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웬만하면 개념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용어들을 3가지를 쓰고 설명해 보는 거. 2번째, 나를 소개하는 문장의 성분을 분석해 보는데 나를 소개하는 문장을 짧은 문장 한두 문장 이렇게 쓰고 그것의 성분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주소창에 지금 아래 링크를 써서 접속해주면 되는데 동영상 마지막에 그 동영상의 정보에 보면은 PD님들이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그걸 링크를 접속해서 들어가서 친구들 응답을 해주면 되고 거기에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써주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문장의 짜임 첫 시간,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조, 그리고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건데요. 문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2교시 2시 55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